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나사의 화성 탐사선 인사이트-5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화성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7개월의 여정 끝에 화성에 도착한 인사이트-5는 앞으로 2년 동안 화성 지질 탐사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정부가 KT 화재로 인한 통신 대란을 계기로 전국의 지하 통신구를 모두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통신 3사와 함께 특별팀을 꾸려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유형별로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중국 베이징에 강한 스모그가 발생하면서 시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거대한 모래 폭풍이 불어닥치는 등 중국 전역이 스모그와 황사바람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7일 화요일 사이언스투데이입니다. 인류가 미래에 살게 될지도 모른다는 화성. 화성 연구를 위한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화성 탐사선 인사이트-5가 화성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인사이트-5는 앞으로 2년 동안 화성의 지질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LA에서 김기봉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Standing by for touchdown. Touchdown confirmed. 4억 8,200만 킬로미터, 7개월 대장정의 마지막 관문이 성공으로 확인되는 순간 미 항공우주국 나사 직원들은 얼싸안고 환호했습니다. 지난 5월 5일 미 서부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발사된 뒤 206일간의 비행 끝에 가장 어려운 관문인 화성 대기권 통과에 성공했습니다. 지구의 1%밖에 안 되는 얇은 대기권을 통과하는 6분여 사이에 낙하산과 역추진 엔진 등을 이용해 시속 19,800km의 속도를 거의 제로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This is a camera that it would be using to figure out is this a good space? Exactly. Is it a good place to put down our instruments? 엘리시움 평원이라고 명명된 화성의 적도 인근 평지에 착륙한 인사이트-5는 앞으로 2년 동안 화성의 지질 조사를 하게 됩니다. 무게 360kg의 이 탐사선은 1.8m짜리 로봇 팔로 화성 지표면에 지진계를 설치하고 지하 5m까지 파고들어 열 감지기를 통해 온도 측정도 시도할 예정입니다. 인사이트-5는 먼지 낀 렌즈로 찍은 화성의 첫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But those dots you see there are very likely to be dust particles on the lens, the dust cover, which will be removed and we'll get another shot later on. 인사이트-5가 로봇 팔로 화성 지표면에 탐사 도구를 완전히 설치하는 데는 두세 달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그때까지는 일단 화성 표면에 사진을 수집할 것으로 보입니다. LA에서 YTN 김기봉입니다. 지난 주말 대규모 통신 대란을 빚었던 KT 아현지사 지하통신구 화재 원인을 경찰과 소방당국이 사흘째 조사하고 있습니다. 합동감식팀은 어제 2차 정밀 분석에서 확보한 전선과 환풍계 등 잔여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방화나 실화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지만 국과수의 분석 결과에 따라 정확한 원인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KT 측은 오늘 오전 8시를 기준으로 무선 95%, 인터넷 98%, 유선전화 92%를 복구했다며 지역과 서비스 종류에 따라 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KT 화재로 인한 통신 대란을 계기로 정부가 각종 통신선이 지나가는 지하 통신구를 모두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500m 미만 짧은 통신구에도 CCTV와 스프링클러 설치가 추진됩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주말 오전에 발생한 KT 아현지사 화재는 서울의 5분의 1 지역을 사실상 마비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건물 지하 1층 통신구는 1차 감식에서 전체 길이의 절반인 79m가 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재 감지 시설은 있었지만 스프링클러 같은 진화 시설은 없었습니다. 정부는 통신 3사 CEO를 긴급 소집해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주무부처인 과기부 장관도 정부 책임을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선 500m 미만의 통신구에도 CCTV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은 길이 500m 이상 통신구만 스프링클러와 CCTV 같은 화재 방지 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사고를 감지하고 예측하고 또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스프링클러나 여러 가지 소방 장비들이
준비되어져야 되고 부랴부랴 전국의 모든 통신구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정기 점검해온 A에서 C급 통신시설 말고도 통신사가 자체 점검하는 D급 통신시설 835곳도 이번 점검 대상에 포함하는 것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또 3개 통신사와 함께 특별팀을 꾸려 현실에 맞게 통신시설 등급을 재조정하는 것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사고 유형별로 사고 발생했을 때 어떤 피해가 일어날 수 있고 이런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같이 모여서 의견을 모으기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또 사고 대응법 개선과 유사시 망 공동사용 등도 논의해 연말까지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소나무와 잣나무, 낙엽송 등이 대기 중에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내에서 흔히 심는 나무 322종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 능력을 조사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내용을 보면 상록수 가운데에서는 소나무와 잣나무가, 낙엽수 종에서는 낙엽송과 느티나무 등이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가 가장 우수했습니다. 산림과학원은 이와 함께 미세먼지 확산을 막기 위해 숲을 조성할 경우 1헥타르에 1,800그루의 밀도로 나무를 심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의 수도 베이징이 강한 스모그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중국 서북부 지역에는 100m에 달하는 거대한 모래 폭풍이 불어닥쳤습니다. 베이징 박희천 특파원입니다. 중국의 수도 베이징이 회색 도시로 변했습니다. 희뿌연 먼지가 도시 전체를 휘감았습니다. 건물의 윤곽도 흐릿해졌습니다. 주말 이후 대기 중 미세먼지가 급증하면서 대기의 질이 심각한 오염 수준에 다다랐습니다. 都感觉到就有一种什么味儿，都好像有一种什么东西都进到口腔里了。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계보건기구 WHO 기준치의 15배를 넘어섰고 스모그 경보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단계인 황색 경보가 사흘째 발령됐습니다. 尤其呢是25号晚上到26号的白天呢，都是达到重度污染的级别。 짙은 안개를 동반한 스모그 때문에 교통도 큰 차질을 빚었습니다. 베이징에서 외곽으로 빠지는 고속도로 9개와 주요 순환도로의 통행이 차단되기도 했습니다. 중국 북서부 간수성에는 거대한 모래 폭풍이 불어닥쳤습니다. 황사를 실은 강한 바람이 100m 높이의 모래 장벽을 만들어 순식간에 도시를 집어삼켰습니다. 본격적인 겨울에 접어들기도 전에 스모그와 황사 바람으로 중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박기천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과학 전문 방송 YTN 사이언스가 유튜브 채널 구독자 1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YTN 사이언스는 오늘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지난 2013년 6월 유튜브 채널을 처음 개설한 이후 5년 5개월 만에 구독자 수 15만 295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튜브 채널의 콘텐츠 전체 조회수는 1억 1,990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YTN 사이언스의 페이스북 구독자 수는 지난달 19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치매에 걸리면 한 명이 도맡아 돌봐야 하기 때문에 치매는 흔히 1+1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조기 검진이 중요하다는 뜻인데요. 치매에 걸리는 시기를 볼 때 60살부터는 의무적으로 치매 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50여 명이 생활하는 요양원입니다. 이 가운데 90%는 치매에 걸렸습니다. 가족이 돌볼 형편이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맡겨지는 겁니다. 점점 더 힘들어지고 가족과 간에도 그러니까 자식들이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치매는 어떤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가족 전체가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수명이 들면서 치매 환자 역시 늘어날 것으로 학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뇌보다 몸이 빨리 늙었지만 앞으로는 건강한 몸이 뇌의 퇴화를 겪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치매에 걸리는 비율은 75살부터 급격하게 높아지기 시작해 85살이 넘으면 2명 가운데 1명꼴로 병을 앓습니다. 국책연구단은 이미
우리나라 사람이 치매에 잘 걸리는 특이 유전자를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60살부터 치매 검진을 받으면 치매에 걸리는 시기를 예측하고 늦추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에서 이 국민을 대상으로 노인들 대상으로 검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갖춰져야만이 치매를 예방할 수 있고 또 치매의 발병률을 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해 치매 환자 70만 명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15조 원. 치매 국가 책임제를 선언한 정부는 오는 2020년부터 치매에 걸리는 시기를 5년 늦추기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일반 담배를 피우다가 아이코스나 글로 등 관련형 전자담배로 갈아탄 사람은 건강상의 이유가 아닌 담배 냄새와 간접 흡연 등 사회적인 문제를 더 많이 고려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남녀 32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진행한 결과를 보면 흡연자들은 자신의 건강보다는 타인의 인식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형 전자담배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흡연자들은 또 관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이 일반 담배보다 적을 것으로 생각했고 비흡연자도 일반 담배보다 관련형 담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금연지원센터는 관련형 전자담배를 일반 담배의 대체제로 선택하는 흡연자가 늘어날 것을 우려하며 관련형 전자담배가 결국 금연 정책의 장애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을 태우고 남은 재를 간단한 방법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한 대학원생이 대학생 시절 떠올린 아이디어를 5년 동안 연구한 끝에 얻은 결과인데 1억 원의 기술 이전료를 받고 상용화됐습니다. 양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화력발전소에서 만들어지는 석탄재는 1년에 800만 톤. 이 중 절반 정도는 콘크리트 재료로 사용되지만 100만 톤 이상은 재활용되지 못하고 그대로 땅에 묻어 버려집니다. 국내 화력발전소의 특성상 석탄재의 반응성이 낮아 강도를 높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간단한 첨가물을 섞어 석탄재의 강도를 기존보다 5배 높이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석탄재의 빈 구멍을 화학 첨가물로 메워 강도가 세지고 무게도 가벼워진 겁니다. 석탄재가 굳어 충분한 강도를 얻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도 한 달에서 하루로 대폭 줄었습니다. 제가 개발한 결합제에 설탕을 첨가시키면은 몇 퍼센트 첨가하면은 초기에 확 굳어버리는 응결 현상을 지연시킬 수 있었고 또 부수적인 효과로 강도 또한 단기간에 고강도를 발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거든요. 이 기술은 전동호 학생이 대학교 3학년 때 처음 떠올렸던 아이디어를 신기술로 실현한 겁니다. 생소한 연구 방법이었지만 5년 동안의 꾸준한 연구와 교수의 지도 덕분에 실제 기술 개발로 이어졌습니다. 학부생들 말에 더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교수들의 자세가 있었던 것 같고 또 세계 어디에 내놔도 부럽지 않은 연구 환경, 이 두 가지 같이 합쳐지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기술은 울산 지역 친환경 건축자재 업체에 기술 이전료 1억 원과 총 매출의 1.5%를 받는 조건으로 이전됐습니다. 이번 사례는 학생의 작은 아이디어도 놓치지 않고 꾸준히 연구 개발을 지원한 것이 성공의 핵심으로 꼽힙니다. YTN 사이언스 양회영입니다. 뉴질랜드의 한 섬 해변에서 떼죽음한 돌고래들이 또 발견됐습니다. 아직도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돌고래들의 떼죽음. 이번엔 145마리나 됐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돌고래들이 발견된 곳은 뉴질랜드 남서쪽 스튜어트 섬. 인적 없는 모래사장 위에 긴 띠를 이루고 올라와 죽어 있습니다. 파일럿 웨일, 우리말 이름 둥근머리 돌고래가 모두 145마리입니다. 약 2km 간격을 두고 두 무리가 이렇게 해변 위로 올라와 있는 것을 하이킹하던 사람이 발견해서 신고했다고 합니다. 첫 발견 당시에 75마리는 이미 죽어 있었고 나머지도 숨은 붙어 있었지만 살 가망이 거의 없어 안락사 조치가 이뤄졌다고 뉴질랜드 환경보호부 당국자들이 설명했습니다. 원인은 무엇일까요? 단지 급한 썰물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소음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돌고래들의 떼죽음은 아직도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이 섬에 사는 사람이 375명뿐이라고 하니 100마리가 넘는 돌고래가 죽었다는 소식이 더 안타깝게 들립니다. 화성 탐사선 인사이트호가 어려운 고비를 넘고 드디어 화성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화성 착륙에 성공한 8번째 탐사선인데요. 특히 인사이트호는 화성 지하 5m까지 파고 들어가 화성의 내부를 조사할 수 있는 장비를 갖췄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 4시 사이언투데이에서는 인사이트호의 착륙 성공의 의미와 앞으로 화성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후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